여러분, 명문대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 한국은 전체 고용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정작 청년 고용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졸업 후 1년이 지나도 취업을 못하는 비율이 30%를 넘는다는 조사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릴 테니 꼭 집중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진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 취업이 어려운 건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취업 시장의 룰 자체가 바뀐 상황이에요. 겉으로 보면 일자리는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청년층 취업자는 줄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경제는 돌아가고 있는데 젊은 사람만 그 안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식당은 계속 바쁜데 신입 직원은 안 뽑고 기존 직원만 돌려 쓰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쉬었음 상태인 청년이 40만 명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쉬었음이 뭐냐면요. 일도 안 하고 구직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가 없어서 아예 취업 시도 자체를 멈추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업 쪽을 보면 변화가 더 명확합니다. 요즘은 공채 대신 수시 채용이 중심이죠. 이 수시 채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짚어드릴게요.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만 뽑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신입을 뽑아서 키웠다면 지금은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뽑습니다. 마치 요리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완성된 요리를 가져오는 사람만 찾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AI와 자동화까지 겹쳤습니다. 보고서 정리나 데이터 분석 같은 신입 업무들이 빠르게 대체되고 있어요. 기업이 원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인생의 타이밍입니다. 예전에는 졸업하면 바로 취업하고 몇 년 뒤 결혼하고 집을 마련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웠죠. 근데 지금은 그 사이에 취업 공백이라는 구간이 길게 끼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단순히 취업이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버는 시작점 자체가 밀려버리는 겁니다. 마치 출발선이 뒤로 밀린 상태에서 경주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취업이 2년 늦어진다고 해서 단순히 2년치 월급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 연봉 상승 속도, 자산 형성, 투자 기회까지 전부 늦어집니다. 이게 쌓이면 10년, 20년 뒤 격차가 훨씬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취업이 안 되면 소비를 줄이게 되죠. 소비가 줄어들면 자영업 매출이 떨어지고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 다시 채용을 줄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못 쓰고 돈을 안 쓰니까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악순환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변화가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단기 임시 플랫폼 기반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겉으로는 일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불안정한 구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직장이 아니라 그때그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이게 왜 무섭냐면요. 사람들이 미래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집니다. 소득이 불안정하면 집을 사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투자하는 것도 전부 미루게 됩니다. 결국 이게 모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경제 전체의 성장 속도 자체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취업 안정이라는 공식도 깨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취업만 하면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됐죠. 근데 지금은 취업을 해도 계속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들도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인력을 계속 줄이거나 구조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취업을 했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취업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취업 이후의 삶까지 같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현실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고 기업들이 다시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낮아지면 그동안 미뤄왔던 채용을 다시 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준비해온 사람들, 특히 실무 경험을 쌓아온 사람들부터 빠르게 기회를 잡게 됩니다. 겉으로는 갑자기 취업이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령 채용이 다시 늘어난다고 해도 예전처럼 대규모 신입 공채가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이미 효율 중심 구조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한 번 줄인 인력을 다시 크게 늘리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좋은 사람만 뽑는 구조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지금 상태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금리와 불확실성이 유지되면 기업들은 계속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채용은 늘지 않고 지금처럼 최소 인력으로 버티는 구조가 계속됩니다. 이 상황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취업 준비 기간이 더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집니다. 마치 의자 10개를 놓고 100명이 경쟁하는 게임이 시간이 갈수록 200명, 300명으로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할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와 자동화의 속도입니다. 이게 더 빨라지면 단순히 취업이 어려운 수준을 넘어서 일자리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직, 관리직, 기획직처럼 명문대 출신들이 많이 몰리는 직군이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예전에는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제는 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더 높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만 정작 그 스펙을 받아줄 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모순이 생깁니다. 결국 이 흐름이 이어지면 취업 시장은 단순 경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병목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단순히 취업이 어렵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인생 전체가 꼬일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금만 더 준비하면 되겠지? 스펙 하나만 더 쌓으면 되겠지?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스펙 경쟁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다 같이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차이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는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 스펙이냐보다 얼마나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계속 보는 게 경험, 결과, 실무 능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실제로 해본 게 없으면 선택받기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입 구조를 하나로만 가져가면 위험합니다. 예전에는 한 직장에 들어가서 오래 다니는 게 안정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작게라도 수익을 만들어보는 경험, 사이드 프로젝트, 프리랜서 활동,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변화 속도를 절대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AI와 자동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계속 빠르게 대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게 되면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누가 더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더 빠르게 돈을 만들 수 있는가가 기준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보이는 기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이겁니다. 예전 기준으로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명문대 졸업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